2강 급수라고 되어 있죠. 급수는 여러분 다 기억하겠지만 이제 기호로 이런 뜻이죠. 급수. 더해 나가는데, 그치? 어떤 an이라는 수열을 n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n을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버린 요런 상태를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대까지의 합을 말하는 거고, 자, 요렇게 쓴 거나 또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쓴 거나 아니면 시그마 아니지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sn 이렇게 쓴 거나 다 똑같은 의미죠. 그쵸? 요거 같은 것도 n번째까지 합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라. 이건 아예 처음부터 무한대까지를 다 더해라. 그쵸? 여기서의 sn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그쵸? 요거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an의 합을 말하죠. k는 1부터 n까지 an 요걸 말하지. 그래서 세 가지 모양이 모두 같은 의미, 급수를 나타내는 뜻이고, 보통 우리가 급수를 계산할 때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 이 부분합, 그치? n번째까지 합 요거를 구한 다음에 그것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주는 방식, 이게 급수를 구하는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내려가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발산하는, 수렴과 발산의 기본적인 의미는 똑같은데 방금 말한 것처럼 n번째까지 합 부분합을 구해가지고 리미트를 씌워보면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이 급수하고 그 다음에 극한하고 그 수렴과 발산에 대한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죠. 뒤쪽에 나올 거니까 그 명제는 뒤쪽에 나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네, 일단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17쪽에 가서 요거 예제 1번은 매우 기본적인 문제니까 네,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다 기본적인 문제니까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어서와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18페이지. 자, 18페이지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도영아, 너 어디야? 잠시만요. 너 어디냐, 도영아? 가고 있어요. 너 그 준이랑 같이 있니? 아니요. 전화 안 받던데요. 그래? 일단 알겠어. 얼른 오세요. 자, 여기 18페이지에 네, 급수에서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극한에 대한 중요한 명제인데, 이거 이제 문제 풀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죠.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그러면 극한 값은 0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명제입니다. 그죠? 어서 와.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극한 값은 0으로 수렴을 한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 값은 0으로 수렴을 한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n번째나 n-1번째나 똑같은 거잖아. 그죠? 똑같은 거니까, 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 값도 s고요, 그 값을 s라고 한다면 얘도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똑같이 s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 요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우리가 an과 sn에 대해서 요런 관계가 항상 성립하잖아. 이거. 그쵸? 수열에서 배웠던 요 내용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이제 리미트를 다 씌워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sn-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s 빼기 s 0이 되죠. 그쵸? 그치? 그래서 sn이 수렴을 하게 되면 an은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그 명제에 무엇도 참이죠? 대우도 참이죠, 대우. 그죠? 그러면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이 명제의 대우가 이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이렇게 되지. 그지? 0이 아니면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러니까 급수는 발산한다. 그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an이 수렴을 하더라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 뭐 예를 들어 an이 0이 아니라 1로 수렴한다. 얘가 1로 수렴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이렇게 쭉 더해 와가지고 결국에는 1에 거의 가까운 값들을 무한대까지 또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걸 계속 더해 나가면 어쨌든 조금씩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은 수렴할 수 없죠. 계속 변하죠. 더해 나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급수는 발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치?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어떨까? 이 1번에 있는 이 명제, 지금 얘기한 명제에 역은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역은 그냥 자리만 바꾼 거잖아. 그치? 부정하지 않고 자리만 바꾼 거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면 이거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한다. 자, 이건 어떨까? 지훈아, 이 명제는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반례는 뭐가 있을까요? 반례.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죠. 증거는 요런 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친구. 자, 이 녀석한테 그냥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으로 수렴하죠. 그쵸? 그죠? 이 녀석은 0으로 수렴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얘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이거는 리미트 앞으로 따로 떼어내면 이 녀석의 합들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는 거니까 이 녀석의 합이 여기 와야 되거든요. 합이. 그치? 근데 우리 요런 거 합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긴 거 합구할 때 뭐 시켜서? 유리화 시켜가지고 쭉 뺀단 말이야. 그쵸? 이거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되죠? 자리 그대로 여기다가 요렇게 요거의 짝꿍을 이렇게 곱하면은 분모는 1 되고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죠. 그죠? 그치? 그러면 요렇게 생긴 애들을 쭉 더해 나가면 결국은 맨 앞에 누구 남죠? 맨 앞에 SN을 구해볼까? 요게 AN이니까 요때 SN을 구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되니까 이거 다 없어지고 지워지고 1이 살죠. 1이 살고 지워지고 그래서 얘가 남지. 그치? 요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SN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웠다 이 말이니까 이건 수렴하지 않죠. 그쵸? 여기다 리미트를 씌웠다. SN 이거니까 얘는 발산하죠. 그쵸? 그래서 저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다. 야, 너 왜 연락도 안 되냐? 네? 왜 연락도 안 돼? 저 메시지 보냈는데. 어? 메시지. 보냈어? 네. 드디어.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19쪽에 있는 문제를 좀 볼게요. 19쪽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자, 예제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을 때,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시그마 있잖아요. 이 시그마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그러면 3 시그마 AN 더하기 2 시그마 BN 더하기 시그마 4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를 이렇게 따로 씌울 수 있을 때 이게 그냥 보통 시그마가 아니잖아. 급수잖아. 그치? 급수. 무한대까지의 시그마를 따로 씌울 수 있으려면 자, 바로 전장에 나와 있어. 자, 여기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시그마가 있었는데 요거를 따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급수가 뭐 할 때만 할 수 있어요? 그쵸.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하고 요때만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쪽에 있는 예제에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수렴하는 거는 AN이 수렴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만 4 같은 거 어때요? 4가 수렴해요? 4를 무한대까지 더하면 무조건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쵸? 얘는 수렴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 자, n1부터 무한대까지 3an 플러스 2bn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전체적으로 17로 갔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17로 갔는데 그런데 요 앞에 요 부분 요 놈만 딱 떼어내면 얘는 지금 시그마 AN이 3으로 수렴을 하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 얘는 9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뒷부분 2bn 플러스 4라는 이 전체 요 전체에다가 시그마를 붙인 것은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맞죠? 얘가 발산해버리면 17이 될 수 없잖아. 그지? 네, 그래서 요 2bn 플러스 4 이렇게 2bn과 4를 묶어가지고 얘네가 그러면 8로 가겠네 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쪼개긴 쪼갤 건데 3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2개로 쪼개는 것이 맞다. 자, 그래서 3 앞으로 꺼내고 an 더하기 얘도 2 앞으로 꺼낼게요. 2 앞으로 꺼내고 시그마 무한대까지 bn 플러스 2. 자, 요렇게 쪼갰을 때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녀석은 3으로 가는 친구고 2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전체가 8로 갔던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는 4로 가겠지.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 중에 요건 해결됐네. 요거 시그마 무한대까지 bn 플러스 2 얘가 4로 가는 건 해결됐고 그치? 준이야, 요렇게 생긴 녀석의 시그마 무한대까지 급수가 수렴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플러스 2 이건 어디로 가야 돼? 이러니까 지각을 너 오기 전에 계속 한 얘기야. 영어로 가요. 그래,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그 극한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하지. 그치? 야, 빨리 논다 너. 오늘 시간이 점점 늦어져. 자, 그러면은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럼 리미트 bn이 얼마야? 물어보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2번이 되겠다. 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씌우면 안 된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쪽에 보면 여기는 급수 중에서도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그러니까 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하는데 등비 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하는 겁니다. 그쵸? 등비급수. 그래서 등비급수는 등비 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비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있잖아. 등비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1-r분의 a 괄호 1-r의 n제곱 이것이 등비급수에서의 n번째까지 합이니까 얘가 부분합이잖아요. 의미나 이해되니? 이게 등비수열의 n번째까지 합이잖아. 거기다가 뭘 붙여줘야 급수가 돼? 이렇게 붙여줘야 급수가 되는 거죠. 그죠? 부분합에다가 극한을 씌운 거. 자, 근데 여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야, 빨리 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갈까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이죠.
이 r이라는 녀석이 이 녀석이 어떤 값을 가질 때만 얘가 수렴할 수 있겠니? r에다가 무한대 제곱을 한 거잖아, 그쵸? 무한대 제곱을 했을 때 얘가 0으로 가줘야 되는 거니까 r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이 값은 수렴할 수 있고, 그죠? 얘가 수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렴을 어디로 하느냐? 1-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죠. 그 등비 급수에 합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렴 조건이 어디였지? 마이너스 1에서 1로 잡거나. 그 여기에는 여기에 붙었지, 그치? 준이 기억나지? 근데 등비 급수로 오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야? 1에 등호가 빠지게 되죠, 그쵸? 간단한 얘기지. r이 1이면은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이 돼요?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잖아, 그쵸? 그럼 그거를 그냥 반복만 시켰을 때는 그 숫자로 수렴을 하는 거지만 이걸 계속 더해 나갔을 때는 발산한다 이 말이죠, 그쵸? 그래서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 그리고 수렴할 때 그 수렴값을 구하는 공식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넘겨 볼게요. 21쪽에 자 이거 한번 가봅시다.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랑 A4랑 더해가지고 25고 A5가 40이에요. 그럼 등비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R 더하기 AR의 세제곱은 25, 그 다음에 AR의 4제곱은 4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채희야 이거 어떻게 연립할래? 어떻게 연립할래? 아, 이거 응. AR은? AR로 묶으면 돼요. 연립 우리가 연립방 정식을 푸는 제일 기본은 소거죠, 소거. 문자를 하나 줄이는 게 일단 목표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가면 문자가 줄어들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집어넣으면 되잖아. AR로 나누려고 했어요. 아, AR로 나누라고 했어. R분의 1로 나누고 R 플러스 1분의 1로 나누려고 했어요. 그랬어요? 네, 알았어요. 자, 어쨌거나 A가 소거되는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R의 4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여기 A 자리에다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R의 세제곱분의 40 더하기 R분의 40은 25가 되고요. 그럼 요거 R의 세제곱을 곱해주면서 5로 나누고 싶죠? 그럼 8 더하기 8R 제곱은 5R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고 요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R 값을 찾으면 되겠네, 그치? 얼마 넣으면 0대 이거? 1은 안 될 것 같고 2 넣으면 되나요? 2? 그치? R에다 2 집어넣으면 0 나오거든요. 그래서 R 값이 2예요. R이 2면은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A는 뭐가 나오냐면 얘가 R이 16분의 40이 되는 거니까 8로 약분시키면 2분의 5가 되겠네, 그치? 요렇게 A 값과 R 값이 구해졌다.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얘를 찾을 건데 요 녀석을 생각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AN이라는 일반항이 2분의 5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일반항이, 그치? 근데 그것을 지금 4의 n제곱으로 나눌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n제곱이 좀 맞춰지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n-1이 맞춰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2분의 5 곱하기 2의 n-1제곱에다가 4의 n제곱을 4분의 1 하나 꺼내놓고 4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봐도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첫 항이 8분의 5고 공비가 4분의 2니까 2분의 1의 n-1제곱 요런 모양으로 봐줘야 그래야 이제 이 공식을 쓰기가 좋아지잖아. 그죠?
1-r분의 a라는 공식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짜리 등비 수열로 해석을 해주면 저 공식을 써가지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항이 8분의 5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답이 뭐죠? 2 곱하면 되니까 4분의 5 3번, 그치? 네, 이렇게 우리가 등비급수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겠다.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레벨 2, 레벨 3로 가볼 건데 레벨 2에 있는 문제 중에서 자, 요 문제 한번 해볼게요. 23페이지에 4번입니다. 4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23페이지에 4번. A, B니까 요게 3이고 얘는 1-r제곱분의 AB인데 요게 9다. 그죠? 근데 A, B가 8이잖아요. 그렇지. 얘가 8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R값이 나오나? R값이 뭐 나오죠? 풀마 3분의 1 나오지 않나요? 그렇대요. 그쵸. R제곱이 9분의 1 나오니까 풀마 3분의 1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A랑 B. 잠시만요. 수열인 거예요? 얘도 결국 등비 수열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얘를 등비 수열의 꼴로 써보면 R의 R의 제곱에 n-1제곱 이렇게 묶어버리고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보면 얘도 등비 수열인데 첫 항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공비가 R의 제곱인 그런 등비 수열이죠, 그쵸? 그럼 이거의 값을 구한다는 것은 자, 여기다가 시그마가 붙어 있으니까 시그마 무한대까지 an 제곱 플러스 bn 제곱 얘를 구한다는 거는 1-r 제곱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얘를 구한다는 얘기고, 그죠? 그럼 우리는 r 제곱은 아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자, 첫 번째 경우 r 값이 아까 두 가지였으니까 r이 3분의 1일 때, 그죠? 그럼 우리 이거 알잖아, 요거 알고 있으니까 r이 3분의 1일 때 a 값을 찾아보면 요때 a 값이 2 나오고요. a 곱하기 b가 8이니까 요게 a가 2면은 요때 b는 4 나오겠지, 그치? 그치? 요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반대로 r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되면 여기다 이제 여기 자리에 집어넣어 주면은 이때는 a 값이 4가 되고 b 값이 2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a, b는 두 가지지만 결과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어차피 같은 거, 그치?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적용을 시켜주면은 1-9분의 1분의 얼마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18인가? 20인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9분의 8분의 20인가? 그쵸? 9분의 8분의 20이니까 2분의 45 이렇게 되겠다, 그죠? 1번 이런 문제였고요. 뭐라고요? 20초. 오케이. 네, 근데 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따로 공비가 어차피 9분의 1이니까 따로따로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첫 항을 그럼 두 가지로 잡았어요? 3분의 1만 3분의 1로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풀었을 때 지금은 3분의 1로 가든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든 답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죠? 정확하게 보자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다 체크하는 게 맞지, 그지? 자, 24쪽에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7번. 이게 이제 보통 이런 등비급수에서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겉으로 보면 되게 거창한데 막상 풀어보면 별로 안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거든. 얘는 찐이야. 진짜 어려워, 얘는. 얘는 좀 많이 어려운데, 자, 이건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이제 상황이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4,6이라는 요 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고 또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움직이면서 이 세로선에다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씩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이 C1, 요 C2, 요 C3 요 점들, 요 점의 x 좌표의 합입니다. 무한대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 처음 출발 어떻게 해야 돼? 자, 처음 출발을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이 CN에 대해서 CN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C1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 이렇게 오면 요 지점은 A1, B1의 중점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전체적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우리가 몇 개의 점들의 좌표만 좀 구해보면, 뭐 A1 같은 경우는 4,6이라고 이미 나와 있고요. 자, B1 같은 경우는 X좌표는 4인데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3분의 8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치? 그러면 A1부터 B1까지의 길이도 보이죠? 길이. 그치? 6에서 3분의 8을 빼는 거니까 3분의 10 되겠네요. 3분의 1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는 3분의 5가 되겠죠. 맞니? 그죠? 3분의 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CN들을 이 두 가지 요소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 CN들을 두 가지 요소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요소는 AN의 X좌표 있죠. AN의 X좌표. 요걸 우리가 소문자 AN 이렇게 불러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찾으려는 것도 이 C라는 점의 X좌표만 찾을 거니까 중요한 건 X좌표거든요. 그래서 요 A1이라는 점의 X좌표가 4니까 뭐 A1은 4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A2라는 점, 요 A2라는 점의 X좌표 이걸 구한다면 그게 A2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 AN이라는 점의 X좌표를 소문자 AN이라고 할 거고요. 또 하나, 이거. 이 길이 있죠. 방금 우리가 3분의 5라고 구했던 요 선분의 길이. 요 선분의 길이가 이 두 번째 C2에서도 보면, 자, C2에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그으면 여기도 똑같은 위치에 선분 하나 그을 수 있잖아. 그치? 자, 이 빨간 선분의 길이 있죠. 요 빨간 선분의 길이. 그치? 자, 두 번째. 빨간 선분의 길이, 이거를 우리가 BN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B1으로 잡겠다 이거지. 요거를 B1, 요거를 B2, 요거를 B3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CN이라는 값이요. CN이 뭐야? C1의 X좌표, C2의 X좌표, C3의 X좌표잖아. 이것들이 결국 AN 더하기 BN이라는 거 알겠니? 보이니? 자, AN이 뭐였어? AN이 요 점의 X좌표였지. 그지? 요 점의 X좌표에다가 이 선분의 길이 더하면은 요 점의 X좌표 아닌가요? 맞죠?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에다가 요 선분의 길이 더하면 C2의 X좌표,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CN을 AN 더하기 BN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AN과 BN 이 두 개를 이제 각각 구해볼 겁니다. AN과 BN. 자, 좀 더 쉬운 거 먼저 할게요. BN부터 볼게요. BN은 막대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자, BN은
첫 항이 3분의 5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자, 지금 요 A1, B1, C1이라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랑 A2, B2, C2라는 직각이등변 삼각형 있죠? 요 둘이 당연히 닮은 비겠지? 닮은 비 보여요? 닮은 비 보여요? 이 닮은 비 그냥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거든요? 봐봐. 지금 요 직각삼각형 봐봐. 요 직각삼각형에서 가로, 세로,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보이잖아, 이거 몇 대 몇이야? 2대 3 아니야? 그치? 기울기가 2분의 3짜리 직선이니까 요 변의 길이 대 요 변의 길이 2대 3이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 여기 생각해봐, 여기. 여기 대 여기. 이것도 2대 3 아니니? 왜냐면 이번에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짜리잖아요. 그죠? 3분의 2짜리는 요거분의 요거가 3분의 2란 얘기니까. 그죠? 요렇게 거꾸로 보면은 이것도 요거 대 요거나 요거 대 요거나 똑같겠죠. 그 다음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2대 3 비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A1부터 B1까지 A1, B1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A2, B2 A2, B2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얘네 둘이 자, 몇 대 몇 비율일 거냐면 9대 4 비율일 거예요. 그죠? 여기 대 여기가 3대 2 여기 대 여기가 3대 2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이해 안 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 길이를 그냥 1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 길이 1. 그럼 여기 얼마예요? 여기 대 여기가 2대 3 비율이잖아. 그건 알죠? 그럼 여기를 1이라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3이지. 그럼 여기 대 여기도 2분의 3이잖아. 2대 3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에다가 또 2분의 3을 곱하면 여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할까? 등비수열로 설명할까? 여기 길이에다가 2분의 3 곱하면 여기 길이고 여기 길이에다가 2분의 3 곱하면 여기 길이잖아요. 맞죠?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2분의 3을 두 번 곱하면 여기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4분의 9를 곱하면 여기 길이에다 4분의 9를 곱하면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지금 얘를 첫 항으로 잡았으니까 거꾸로 얘한테 9분의 4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빨간 선분의 길이도 방금 찾은 얘와 얘 사이의 비율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9대 4란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BN이라는 녀석, 이 BN이라는 녀석은 첫 항이 3분의 5고 공비가 9분의 4인 등비 수열을 이룰 겁니다. BN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AN만 남았어. AN 볼게요. 자, 밑에 좀 지우고 갈게. 자, AN이라는 녀석은 뭐였냐면 AN은 요 녀석의 요점의 x좌표, 요점의 x좌표, 요점의 x좌표 이런 애들이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AN이라는 녀석은 첫 항이 4인 건 확실해요. 첫 항이 4인 건 확실하고요. 두 번째 항이 지금 요 녀석의 x좌표, 세 번째 요 녀석의 x좌표인데 이거는 닮음으로 뭐 생각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요 녀석의 지금 요 지점의 값이 요 값이 A1이잖아요. A1. 그죠? 그다음에 요 녀석 요 점의 x좌표 얘가 A2. 그다음에 여기가 A3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A1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요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값과 A2를 요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값이 서로 지금 어때요? A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고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A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둘이 같죠. 그죠? 그 다음 또 A2를 밑에 있는 직선에 집어넣은 거랑 A3를 위에 있는 직선에 집어넣은 것이 같잖아. 맞죠? 이런 관계가 쭉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AN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A1에 대해서는 AN으로 표현할게요.
AN을 아래에 있는 직선이면은 3분의 2x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3분의 2AN과 그 다음에 그 다음 항 있지? AN의 다음 항 AN 플러스 1을 위에 있는 직선 2분의 3x 여기다가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다시 말하면 AN 플러스 1은 9분의 4AN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이준이야 이거? 공비가 9분의 4인 등비수열이죠. 그쵸? 첫 항이 4고 공비가 9분의 4인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났다. 우리가 아까 진짜 궁금했던 거는 CN이었죠. CN. 그래서 이 CN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는데 CN은 AN 더하기 BN이었는데 AN은 첫 항이 4고 공비가 9분의 4. BN은 첫 항이 3분의 5고 공비가 9분의 4. 공비가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4 곱하기 9분의 4의 n-1제곱 더하기 3분의 5 곱하기 9분의 4의 n-1제곱. 공비가 똑같으니까 둘이 더해버리면은 3분의 17 곱하기 9분의 4의 n-1제곱. 요런 녀석이 되는 거죠, CN이. 그래서 그 녀석의 무한대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얘의 등비급수. 그죠? 얘의 등비급수 1-9분의 4분의 3분의 17 이 값을 답으로 쓰면 되겠다. 이거 얼마니? 계산해봐. 얼마 나와? 5분의 51. 그렇지. 5분의 51. 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요게 좀 레벨 2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지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여기서도 그 레벨 3에서도 일단 우리 자, 그 문제 먼저 마지막 문제 먼저 해볼게요. 26쪽에 이 레벨 3에 있는 문제인데 얘가 또 막 그 문제 어마어마하게 길죠. 자,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오히려 앞에 문제보다 조금 쉬울 수도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26쪽에 4번입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봐야 될 거는 이 원의 반지름이죠. 그쵸? 이 원의 반지름. 반지름 찾았니 얘들아? 반지름 찾은 사람. 첫 번째 원의 반지름 찾은 사람. 되게 찾았어? 못 찾았어? 여러분 이 첫 번째 원에 대해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는 게 요 변의 길이가 지금 2죠. 그죠? 여기도 2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루트 2겠죠.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죠? 옛날 중학교 때부터 쓰던 공식. 삼각형의 넓이 맞아.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하고 내접원의 반지름 괄호 세변의 길이. 요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자, 그대로 적용하면 2분의 1 r 한 다음에 세변의 길이가 2 더하기 2 더하기 2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뭐 뻔하잖아. 2잖아. 그치? 그러면 2는 r하고 여기가 4 플러스 2루트 2였으니까 2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그럼 r은 2 플러스 루트 2분의 2가 됩니다. 그죠? 유리화까지 시켜주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요. 그치? r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공비하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r1이라고 붙일게요. r1 r1 첫 번째 원의 반지름 r1이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공비래. 반지름이 2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런 것들의 넓이를 찾아야 돼요. 요런 것들의 넓이. 자, 요 녀석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나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자, 요 녀석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녀석의 넓이는 활골이기 때문에 활골의 넓이는 무조건 부채꼴 빼기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거 다 알아.
지금 F1이라는 지점에서 반으로 잘려 있을 테니까 루트 2겠죠, 여기 길이가. 루트 2.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2인 부채꼴인데요. 중심각은 또 몇 도냐면 45도니까 4분의 파이 아니야, 그죠? 중심각 4분의 파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r제곱 세타 아니야, 그죠? 맞죠? 그럼 뭐죠? 2분의 1에 2에 세타니까 4분의 파이. 그치? 그 부채꼴에서 이제 빼기 삼각형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근데 이 삼각형도 가운데 각이 4분의 파이고 여기 양변의 길이가 루트 2 루트 2니까 우리 금방 넓이 구할 수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 요렇게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렇게 구해버리면 얘는 4분의 파이 빼기 요거는 이렇게 없어지니까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인가요? 요렇게가 하나 나옵니다. 그죠? 요즘 한 조각 구한 거예요. 요거 한 조각. 자, 그 다음에 요 조각. 요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90도가 되는 상태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조각의 넓이를 이제 구해보면 자, 요 녀석의 넓이는 반지름이 자, 요 원의 반지름이 아까 구한 2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4분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4분원의 넓이가 자, 요 반지름 제곱해주고 2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해주고 파이를 붙인 다음에 4로 나눈 거. 그게 요 부채꼴의 넓이죠. 그쵸? 그럼 또 그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직각이등변 삼각형 빼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 마이너스 루트 2짜리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 제곱해주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빼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뭐 2 마이너스 루트 2로 좀 묶고 싶네요. 2 마이너스 루트 2 제곱으로 묶으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2 마이너스 루트 2 제곱만 좀 시켜놓을까? 요거 제곱시키면은 6 마이너스 4 루트인가요? 그죠? 6 마이너스 4 루트 2 6 마이너스 4 루트 2 하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등비 급수의 첫 항이 이제 나올게요. 첫 항을 구할 수 있죠. 첫 항. 그쵸? 우리가 구하고 싶은 등비 급수의 첫 항. 자, 첫 항은 자, 파랗게 색칠된 애. 그러니까 요게 두 개 있는 거죠. 요게 두 개 있는 거고 초록색 활골 요게 하나 있는 거죠. 그쵸? 그죠? 그래서 첫 항은 자, 여기다가 2배 해 가지고 2괄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더하기 자, 초록색 활골 요거니까 그대로 쓸게요. 6 빼기 4 루트 2 그리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첫 항이. 뭔가 좀 지워지기를 바라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전개를 좀 시켜볼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하나씩 분배시키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 뭐지? 루트 2파인가? 루트 2파이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루트인가요? 맞나요? 그럼 뭐가 남아요? 일단 요거랑 더해가지고 2파이 되죠. 2파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파이 그대로 붙어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2랑 2 루트 2 해가지고 루트 2 남아있고 마이너스 3 남아있고 이렇게 되겠네. 요게 첫 항. 자, 첫 항 찾았으니까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우리가 등비급수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첫 항과 공비만 찾으면 돼. 공비. 자, 근데 여러분 공비를 찾는 과정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대부분 이런 도형 문제, 특히 넓이 구하는 문제에서는 공비를 찾는 것은 아주 쉬워요. 지금도 봐봐. 이 그림만 잘 뚫어지게 보면 보이거든요. 자,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 사이에 닮은 비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 사이에 닮은 비는 자,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사이의 비율과 같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파란 삼각형 대 빨간 삼각형이 닮은 비가 몇 대 몇인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 파란 삼각형의 이 빗변의 길이가 2루트2라는 거 알죠? 이 빨간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이게 곧 어디랑 같냐면 여기랑 같지 않니? 여기? 그지? 우리가 아까 구한 이 첫 번째 원의 지름하고 같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 저거 아까 지름이 아까 2-루트2라고 나왔으니까 자 봅시다. 이 그림에서 파란 삼각형 대 빨간 삼각형 얘네 둘의 닮은 비가 자 파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2루트2 대 빨간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요거죠. 2-루트2. 요게 닮은 비예요. 아 이게 저거였으니까 반지름이었으니까 2배 해줘야 되겠다. 요렇게. 그러면 뭐 다시 2로 나눠주면 루트2 대 2-루트2 이게 닮은 비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길이가 아니라 넓이란 말이지. 그럼 닮은 비를 뭐 해주면 공비가 나오겠어? 닮은 비를 그대로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제곱을 해주면 자 공비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2-루트2를 제곱을 시킨 요 놈이 그러면 공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요게 루트 2 빼기 1이니까 루트 2 빼기 1의 제곱 어떻게 돼? 3-2루트2 이렇게 되겠죠, 그죠? 3-2루트2 그치? 생각해봐. 여기서 넓이 B가 루트 2를 제곱한 거 대 2-루트 2를 제곱한 것 이렇게 됐으니까 그치? 요거 분의 요거가 공비가 되는 거죠. 공비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아까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등비급수의 첫 항이었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등비급수의 공비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항과 공비를 이용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요 값은요 1 공비 3-2루트2 분의 첫 항 2파이 루트 2 파이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3 요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분모가 지금 빼주면은 2루트 2 마이너스 2니까 2로 묶으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분자도 살짝 묶으면 좋겠다. 분자도 요 놈이랑 요 놈 요렇게 둘만 묶어보면 얘네들을 루트 2파이로 묶을까? 루트 2파이로 묶으면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뒤에 그대로 루트 2 마이너스 3 붙어있고 그럼 그냥 유리화를 시켜버릴게요. 어차피 통째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유리화를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해서 루트 2 플러스 1 그럼 분모는 2 되죠? 그죠? 분모는 2 되고요. 분자에 요 놈이 여기 곱해지면은 1 되는 거니까 앞에 거는 그냥 루트 2 파이만 남을 거고 자 뒤에 여기다가 이제 분배를 잘 시켜주면 되겠네. 그러면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3 그래서 남은 게 뭐냐 2분의 루트 2 파이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루트 2로 한번 묶어줄까? 루트 2로 묶으면 파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존나 복잡하죠, 그죠? 그럼 몇 번이니 보기에? 1번. 네, 1번이 답이었습니다. 1번. 그러게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유형이 옛날부터 이제 많이 나오던 유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옛날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버리면 너무 쉬운 거지. 그래서 난이도를 좀 올리려다 보니까 이제 그럼 복잡해져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레벨 3에서 제일 복잡한 문제였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 요 문제 3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3번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자, 3번을 한번 풀어볼게. 자, 3번은 이제 개념이 좀 잘 잡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처음에 딱 보자마자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이렇게 생긴 수열의 급수가 1이죠. 급수가 1이죠. 그럼 보자마자 이 녀석의 극한은 얼마겠구나. 극한은 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극한은 0이겠구나.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3은 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 거예요. 근데 요 녀석의 극한이 2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n분의 an이라는 친구도 2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an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네. 이거 등차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이니까 뭐 1차식 형태로 생길 거 아니야. 그죠? 몇 n 플러스 몇일 텐데 그 몇 n이 2n이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죠? 2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대신 뒤에 상수항이 뭔가 붙을 수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2n까지는 확실하고 뒤에 상수항 아직 모르니까 k라고 잡아보자.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k 값을 찾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 k 값을 찾으려면 좀 전에 우리가 이용했던 이 녀석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얘를 있는 그대로 요 식에 an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2n 플러스 k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괄호 안에 있는 부분만 생각하면 n분의 2n 플러스 k 빼기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잘 보면 첫 번째 게 2 더하기 n분의 k죠. 첫 번째 분수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이 2n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2 괄호 n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럼 얘도 2 내리고 자, 2 내리고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죠? 근데 빼기가 붙어 있으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2를 지워내고 결국 남은 부분을 n분의 k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모양에다가 이 모양은 지금 요 루트 안에 있는 부분만 아니 괄호 안에 있는 부분만 정리한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두 가지를 더 붙여야 돼. 일단 시그마를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리미트도 붙여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애한테 시그마를 붙여봤나 우리? 저기서 k가 아니라 얼마면 딱 좋겠어? 저기 쭉쭉쭉쭉 이렇게 없어지는 모양이 나오려면 저게 1이어야지. 그치? 그래야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n분의 k라는 친구를요. n분의 k 마이너스 1과 n분의 1 둘로 쪼갤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녀석한테 시그마를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 자, 시그마 같이 갈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k-1과 그 다음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붙였다면 요 녀석과 요 녀석 이렇게 따로 봐봐. 그러면 이 뒤에 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앞에 거는 일단 냅두고요. 이 뒤에 부분에서 이제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끝도 없이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사라지고 끝에 있는 애들은 0으로 갈 거니까 얘만 남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 원래 이제 이렇게 가면은 끝에 n 플러스 1분의 1 남는데 리미트 보낼 거잖아, 무한대로.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0으로 갈 거니까 결국 얘만 남아요. 근데 이것 전체 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전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얘가 1이 돼버렸으니까 얘는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0이려면 k 값은 몇이었구나? 1이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k 값이 1이라는 것을 찾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끝났습니다. an의 일반항이 나왔죠. 그러면 2n 플러스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2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에다가 자 얘가 2n 플러스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 10까지 2n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여러분 외우고 있죠 이거? 1부터 10까지 시그마 n 하면 55죠. 그쵸? 2 곱하기 55 그 다음에 더하기 10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20이 되겠네. 120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2강에 나머지 문제들 오늘 다 하고 가시고 그리고 토요일까지 얘들아 토요일까지 3강까지 한번 풀어와봐요. 3강까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 오면은 이제 내가 어려운 문제들 쭉쭉쭉 풀이를 해줄 거니까 속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가봅시다. 문제 숫자가 적으니까 토요일날까지 3강까지 한번 풀어와보자. 알았지요? 3강. 지금 오늘 한 대가 2강이잖아. 그 다음 단원까지. 레벨 1, 2, 3 나오는 한 번 더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들아 토요일날 우리 2시 20분입니다. 2시 20분. 시간 좀 맞춰서 오자. 아니